자,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와 있고요. 특히 총론에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. 특히 등기와 관련된 판례가 아주 많이 나오죠. 등기와 관련된 판례가. 또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된 판례들도 많이 나오고요. 그래서 물권법 중에서 총론 부분은 대부분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중에 물권 일반론 파트에서는 60페이지 나올 수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죠. 3가지 정도죠. 일물 일권주의, 물권 법정주의,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과 관련된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게 물권 일반론 파트고요. 물권 변동론 파트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할 때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요하는 것과 요하지 않는 것 구별하는 판례. 두 번째, 등기와 관련된 것들, 이중보존 등기라든가 가등기라든가 중간생략 등기, 무효 등기의 유용, 등기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, 등기 청구권, 등기 추정력 그런 것들과 관련된 판례. 그런 거 위주로 나오죠. 거의 등기와 관련된 판례다 라고 생각하시고 물권법 총론은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물권법 총론의 첫 번째 물권 일반론 3가지 정도가 판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. 일물 일권주의에 관련된 판례, 물권 법정주의 판례, 물권적 청구권 관련 판례. 자, 그중에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. 그 예외가 판례가 있죠. 자, 그중에 1번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불가능하죠. 그죠? 한 동 건물이 있을 때 예를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각 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이 건물의 소유자는 전체를 한 동 건물로 하여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도 있고 각 층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겠죠. 자, 이때 요 한 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 등기하려면 구분 소유권 등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는 한 한 동 건물 전체의 하나의 소유권 등기만 가능할 뿐 그 일부에 대한 보존 등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. 1번 옳은 질문이죠. 자, 2번 등기부 표제부에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가 돼 있더라. 실제 면적은 100평방미터인데 등기부 표제부에는 90평방미터로 되어 있더라. 그럼 이 등기는 무효 등기냐? 아니죠. 면적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. 표제부에 있는 면적은 토지대장 등으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등기는 그 땅을 나타내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가 됩니다. 표제부의 면적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.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3번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와 관련된 거죠. 쪽파라고 돼 있죠. 쪽파 하면 농작물 떠올라야 되죠. 자, 이 쪽파를 누가 경작했어요? 갑이 경작했죠. 따라서 쪽파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취득하죠. 이때 경작자 갑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쪽파 소유권을 취득하죠. 자, 문제는 그 쪽파를 병한테 팔았어요. 자, 이때 병이 쪽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죠. 정리,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. 그러나 경작자로부터 쪽파를 산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쪽파 소유권을 취득한다. 이렇게 되겠죠.